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무슨 뭐 통일교 게이트가 일렸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통일교 의혹.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추진 움직임에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경찰청 국수본 신속 수사를, 야권은 특검을 주장하며 맞붙은 상황. 정치권 로비 의혹 확산에 통일교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통일교.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무언가 또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 증언석에 앉아서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윤삼 의원님, 공여자 입장이라서 뭔가 좀 처벌이 늘어날까 봐 자제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그런 진술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로 커질지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사실상 우후죽순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각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뇌물 공여죄라든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든가 추가적인 그런 범죄에 혐의를 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하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부터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진술이 떳떳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될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형사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의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사실상 해산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아마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대 의석수를 뒷받침을 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법개혁도 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기 없이 마음껏 그 개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역시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저는 진술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믿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단순하게 종교라기보다는요, 사실상 통일교를 믿는 분들은 통일교가 자신의 세상 전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통일교는 집단 결혼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교 구성원들끼리 결혼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면서 통일교가 결국 본인이 믿고 있는 통일교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전부인 통일교를 해산된다며 그 협박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진술을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전히 해석이 엇갈립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선 사실들이 주장들이 드러나고 있죠. 통일교 한국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독단적 일탈이라는 부분에 주목이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정치권 전방위 로비 정황 관련 보도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JTBC 저희 등등 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들도 저희가 밑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일단 통일교가 사과는 했어요. 근데 윤영호 씨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다. 그러면
선긋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선긋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 윤영호 씨의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권성동 의원 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씨의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정교 유착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헌위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종교 재단이 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정교 유착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통일교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 통일교를 가지고 이 사세를 어떤 사업의 영역에서까지도 확장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운영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이런 그 사업의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윤영호 씨 개인의 일탈로 끊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문에 일제히 입장문을 낸 모습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 대부분 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광고 형식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제도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개인의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보셨을 때 윤영호 씨가 교단의 명령 없이 혼자 정치권에 접촉을 했을까 어떻게 좀 추정을 하세요? 개인의 일탈일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려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본인의 자금으로 조달했어야 되는데 예. 여러 사람에게 지금 제공되었다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개인 혼자서 조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는 것이고 즉 그러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여러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나 지금이나 통일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실린 통일교의 이른바 사죄 광고까지 예. 전부 다 일련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언급을 하면서 종교단체가 해산되면은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느냐 이 부분까지 법제처장에게 체크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갔죠. 그 다음 날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인들의 명단을 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일면에 사과 광고가 실렸는데 오늘 지면에 나가려면 늦어도 어제까지는 광고를 확장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오늘 또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종교단체 해산 언급이 통일교 측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일종의 겁박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윤삼 의원님. 지금 송영훈 의원은 그 오늘 입장문 광고 형식으로 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교단체 해산 이걸 우려한 거다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통일교 자체가 해산되어야 되는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죠. 저는 이것이 통일교 스스로 뭐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그것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종교단체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 기업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치죠. 그것 자체를 지금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직에서 내려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관련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어제 전격적인 사퇴 어떤 셈법이 깔렸다고 보세요? 일단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해수부 장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며 본인 스스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부산 이전 때문에 굉장히 부산으로도 출장도 많이 가야 될 거고 부산으로 있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노출될 거고 예. 그러면 본인도 제대로 장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받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었을 때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악수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같은 지금 같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정동영 장관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전재수 장관이 자기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악수로 됐다. 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조윤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선 정치인이죠.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본인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인이 좀 혐의가 없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장관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내기 일각의 구성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한 부분처럼 이미 해수부 이전은 시작이 됐고 21일까지 완료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개의 성과를 달성한 부분도 아직 미흡하나마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기 지금 부산시장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다음에 예. 홀가분하게 부산시장 출마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모든 걸 털어내고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윤삼 의원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씨가요, 문재인 정부 때 전재수 의원이 실세라서 금품을 줬고 전 의원 받아갔다라고 특검에 진술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퇴를 하면서 의혹 전체를 부인했던 전재수 전 장관 해명관은 대치되는 상황이네요, 송영훈 의원님. 일단 우리가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보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증거가 나오고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 한겨레 보도 수요일 오후 5시쯤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48시간 정도 됐는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 당시에 그 진술을 할 때는 본인이 허위 진술을 해서 얻을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 당시에는 특검이 내가 진술해도 수사를 하지 않고 묵혀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갔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은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까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는 모해위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모해위증은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본인의 특검에서의 진술을 뒤집었을 때는 특검에서 그럼 허위 진술을 해서 수사에 혼란을 줬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본인의 형도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해 8월에 특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많은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 법정에서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조심스럽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당시 상황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의도와 다르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네요. 뭔가 지금 여러 보도로 특검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부인하는 취지로 조심스럽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전 장관과 윤영호 씨가 했다는 특검 진술 내용이 좀 다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전재수 의원이 실세였나요? 실세였다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생각했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어떤 정보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재수 장관이 지금은 삼선 의원 출신의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그리고 차기 부산시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돈을 줬다고 하는 2018년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전재수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제2부속실장을 끝으로 하고 한 10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과연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부탁할 만큼 그리고 그 부분을 청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어떤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 법정에서 그 본인이 지난번에 했던 이 진술을 계속 좀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진술의 신뢰성,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줬다고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그런 식의 진술을 했다가 주는 걸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그것이 사실관계와 다르다. 세간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의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지금 경찰 국수본의 특별 전담 수사팀이 이미 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만 빠르게 이 상황들이 진실이 규명이 된다면 아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만약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당시에 이른바 부산 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과 2부속실장으로 같은 시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른바 친노 친문 그룹과는 굉장히 돈독한 인간적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선이었다고 할지라도 통일교의 공략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런 전재수 전 장관에게 만약에 통일교 측의 주장대로 급품이 갔다고 하면 그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일종의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에게 지금 거론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금액이 갔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실세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는 그 무렵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이 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부분부터 매우 엄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여야 패널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들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제2의 박지원이다,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도 만남 자체를 돈과 연결을 하는 거는 악마화하는 거다,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근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올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여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되는 지점인가 싶습니다. 아직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바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부산 교구에 전재수 전 장관이 와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시점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역 성당의 활동 60주년 기념 미사를 드렸다는 그런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물적 증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고 그의 진술만 바라보는 그런 허술한 증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정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전재수, 제가 직함은 빼고 말하겠습니다. 전재수, 정동영, 이종석, 나경원, 김규환, 또 강선우, 노영민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사들은 일체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비교를 해보면 권 의원 같은 경우는 돈다발 사진이나 또는 윤영호 본부장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도 적혀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주장뿐인데요. 김용희 의원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황이 다른 거는 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인 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만 있는 지금의 현 사태는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에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장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었으면 충분히 다른 증거나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기소됐었을 때, 수사받았을 때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을 시작으로 수사가 되었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됐고 압수수색이 나오면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되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3명이 지금 금품수수로 입건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 3명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인물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없는 것. 사실은 지금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지 실질적으로 물이 끓는다든지 하는 어떤 불이 정확하게 붙었다라는 건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특검을 운운하시고 사실 지금 경찰의 그 수사조차도 시작도 안 된 이 단계에서 벌써 무엇을 가지고 뭐 그 소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특검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 예외성의 원리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특검부터 하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지금 이제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돈을 또 이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 중에 돈을 수수했다,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3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금품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예.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학자 총재 만났다. 그런데 금품은 안 받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 이것은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 있는데 그것을 실체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께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이걸로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어떻습니까? 아직 특검을 해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의혹 단계가 제기되었는데 그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바로 특검을 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 증거들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과정들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 특검 주장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것을 지금 벌써부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물타기를 하겠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이 경찰의 수사를 다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희 의원님, 민주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특검을 도입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이 비리를 덮었을 때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출범시킨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이 수사를 덮었던 겁니다. 사건을 올해 8월 달에 알았지만 아직까지 사건이 이제서 이첩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첩하는 거 역시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가까워서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정교유착이 있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명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걸 방치한다면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 종교에서 종교의 로비가 많은 정치인들의 투여됐다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나머지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영향을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유착 관계, 경찰과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도입되어서 정확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우리 법률가 두 분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윤영호 본부장의 정치인 관련한 진술은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편파 수사다라는 언론 보도나 이런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사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검의 주장이 얼마나 법률과도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으면 대표적인 중도 진보 성향의 일간 신문인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 지면에서 특검이 강변했다. 강변이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법 2조 3항에 보면은요, 이른바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1호부터 5호까지 정의해놨습니다. 그 법은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조 3항 2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뭘 보도했었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 중에 통일교의 VIP 선물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이첩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첩을 하는 순간까지 특검이 사건을 망쳐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요.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2조 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지한 사건도 포함이 돼요. 그럼 인지 사건도 인지를 했으면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원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것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만천하에 선언을 하면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인데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면 2018년 사건은 이제 기소도 못 해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총체적으로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나아가서 혹시 뇌물 혐의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조윤삼 의원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은 그 특검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김건희와 건진법사 명태균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에서도 수사 대상을 명쾌하게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호의 모든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각 호마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별건 수사를 하게 된다? 오히려 민중기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라고 그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충분히 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론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조 1호부터 15호까지에는요. 통일교의 통자도 없고 권성동의 권자도 없어요.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1억 원 받았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어떻게 수사를 했으며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어떻게 공소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당장 공소기각해야죠. 그리고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도 규명이 안 됐는데 구속영장 또다시 청구해서 기어이 별건으로 구속영장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서 콩 심은 데 콩 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났으니까 이제 팥을 심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 특검의 직무유기, 나아가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려야 되는 겁니다. 예, 경찰이
민주인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